안녕하세요. 개코투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아이슬란드를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슬란드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바로 옆에 우리 말 잘 통하는 혹은 우리가 익숙한 이런 환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준비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아이슬란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두 편 혹은 세 편 정도 가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미중산에 모였을 때 우리가 다시 회의하는 것도 영상으로 남기고 가서 우리가 투어하는 것도 영상으로 남길 계획입니다. 오늘은 먼저 아이슬란드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이렇게 깊이 있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아는 만큼만 가지고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슬란드의 위치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입니다. 스마일 만나 찹쌀 꽈배기 점입니다. 도넛 전문점. 어디를 찍어놨는지 몰라도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이슬란드입니다. 나온 하루나라으그라고 하는 온천인데 여기도 무슨 중요한 지점이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온천이라서 표시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요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우리나라까지의 거리는 8,433km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8,433km.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900km의 속도로 날아가면 직항으로 9시간 22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이슬란드로 가는 직항 비행기는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대절할까요?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이슬란드를 갈 때 어떻게 가느냐 하면 찹쌀까베기서부터 첫 번째 방법은 스톡홀름을 거쳐서 아이슬란드로 혹은 런던을 거쳐서 아이슬란드로 핀란드에 있는 헬싱키를 거쳐서 아이슬란드로 이렇게 세 개의 비행 경로가 있습니다. 두 번 경유하고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운만에 갈 수 있는 게 요런 거리 요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부터 헬싱키를 거쳐서 아이슬란드로 가는 비행기도 괜찮고 그리고 가격도 나쁘지 않은 피니어를 타고 갈까 생각 중입니다. 네, 피니어가 일반적인 소요 시간이 아침 9시 40분에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서 헬싱키에 그 다음날 아침 5시 30분에 헬싱키에 도착합니다. 헬싱키 반타공항에 도착하고 1시간 40분 공항에서 대기했다가 트랜짓 해가지고 오전 7시 10분에 반타에 출발해서 8시에 레이카빅 케플라빅 공항에 도착. 레이카비크는 수도 이름이고 케플라비크는 공항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총 19시간 20분이 걸립니다. 돌아오는 것은 아침 9시 45분에 출발해서 반타까지 오후 3시 10분에 도착하고 2시간 20분 연결해서 우리나라에는 그 다음날 아침 11시 2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이게 가장 경유하는 것으로는 가장 짧은 시간에 다녀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가격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일정이 완전하게 잡혀야지 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슬란드가 어떤 나라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슬란드가 크기를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나라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남한입니다. 여기가 남한,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이렇습니다. 아이슬란드에 거의 우리나라가 맞먹고 있습니다.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남한의 면적이 10만 432km고 제곱킬로겠죠. 그럼 아이슬란드는 10만 2775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아이슬란드가 세계에서 108등, 우리나라가 109등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아이슬란드를 합쳐보면 대충 이렇게 됩니다.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거의 같은 면적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자, 인구를 비교해보면 아이슬란드 인구는 37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적의 인구는 37만 명. 이게 아마 창원이든가? 어디 인구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창원 맞나? 그렇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적게 살죠.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는 1인당 GNP가 75,000달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5,18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와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3만 달러입니다. 3만.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아까 105,000달러하고 3만 달러니까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이처럼 국민소득이 2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가가 그만큼 비싸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최소한 2배는 비싸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2배가 비싼 게 아니고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쌉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때문에 우리가 조금 먹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슬란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 이름이 잉골프 아르나르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잉골프 아르나르손에서 노르디 사람인데 이 무인도인 곳을 874년에 이 사람이 처음으로 정착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그전에 사람 왔다 갔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첫 번째 정착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여기 와서 땅을 가꾸기 시작해서 지금의 아이슬란드의 문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아이슬란드 화폐입니다. 화폐는 단위는 크로나라고 합니다. 크로나. 아이슬란드 크로나가 100크로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965.84입니다. 곱하기 한 1배, 곱하기 10 정도 하면 됩니다. 곱하기 10 정도 하면 아마 우리나라 돈과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기후와 일몰, 일출 등등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월달, 우리가 지금 갈 예정이 5월달이기 때문에 5월달의 최고기온, 최저기온입니다. 5월 1일은 7도가 최고, 최저가 2도입니다. 쭉 20일은 10도, 5도. 우리가 아마 갈 게 요 중간쯤 가거나 이렇게 걸쳐 가거나 이렇게 했는데 최고기온 9도, 최저기온 4도가 됩니다. 결코 따뜻하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추운 날씨입니다. 추운 날씨. 이게 평균 시간별 온도를 보시면 여기 지금 5월달이죠. 5월달 앞쪽에 이렇게 가면 이쪽 라인, 왼쪽 편은 매우 추운 날씨고 추운 날씨입니다. 따뜻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매우 추운. 여기 지금 매우 추운. 여기 매우 추운 시간. 여기 보면 중순쯤 되면 추운 거, 말쯤 되면 신선한 시간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변전합니다. 시간대별로 보시면 우리가 여기 가면 오전 12시부터 쭉 해가지고 몇 시에 따뜻해지느냐 하면 따뜻한 게 매우 추운데 추운으로 넘어가는 게 12시, 낮 12시부터 해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오후 8시까지가 추운 시간입니다. 추운 시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또 매우 추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 시간대 여기서 보면 오후 2시에서부터 8시 사이를 제외하고 나면 늘 춥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8시까지 따뜻한 시간이었죠. 왜 그런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이카비크 이제 아이슬란드 수도입니다. 수도의 일광 시간하고 황혼 시간입니다. 즉 해 뜰 때와 해질 때 시간인데 대충 해 떠 있는 시간이 5월달이 되면 18시간 1분입니다. 5월 11일 기준으로 18시간 해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후반부로 가면 19시간이 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하루에 18시간이 19시간에 해가 떠 있으면 우리 24시간이니까 6시간, 5시간 이거밖에 밤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밤이 그만큼 짧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5월달 5월 1일 날 해 뜨는 시간이 새벽 4시 58분, 해 지는 시간이 오후 9시, 해 지는 시간입니다. 오후 9시 53분. 이러니까 오후 8시까지 추운 시간이 됩니다. 매우 추운 것은 이 뒤에 되겠죠. 해가 지고 난 뒤 매우 추울 거니까. 5월 11일이 되면 해 뜨는 시간이 오전 4시 24분. 윤리쌤 좋겠습니다. 4시 24분 해가 떠서. 그 다음에 해가 지는 시간이 오후 10시 25분입니다. 윤리쌤 못 잡니까? 붉은 대낮에 주무셔야 됩니다. 큰일 났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일광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하루 일광 시간이 18시간 1분, 16시간 55분 이렇게 많은 시간이 나옵니다. 놀기는 좋겠죠. 네, 그 다음에 구름입니다. 구름, 흐린 날, 맑은 날. 이 5월 초에, 이게 겨울로 가면 맑은 날씨가 많고, 5월로 갈수록 대부분이 많습니다. 앞쪽에. 구름이 42%뭐 이랬습니다. 구름이 42%, 41% 이렇고, 뒤로 갈수록 좀 해가지고, 이제 달이 지나가면 이게 많이 흐려집니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맑은, 20에서 40% 정도가 맑은 날입니다. 그 뒤에는 요로 넘어가면은 뭐 여기까지 되면 여기 한 50% 정도 되겠죠. 절반은 맑고 절반 흐리고 뭐 이렇게 상황입니다. 이 강수 확률을 보시면 5월 1일 날 36%, 그 다음에 11일 날 33%, 요 정도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는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카빅 습도입니다. 습도는 이 색깔이 건조한 색깔인데 다 건조합니다. 뭐 그냥 5월달 내내, 4월부터 5월까지 내내 건조합니다. 건조. 그래서 뭐 이렇게 건조하기 때문에 비가 온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무서운 풍속입니다.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차를 거꾸로 대놓으면 바람에 차문이 부서진다는 정도니까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5월 1일 날이 18.4km 시속입니다. 16.3, 요 정도의 속도로 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스네지한테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난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레이카비크, 아이슬란드 수온입니다. 6도, 7도, 8도, 뭐 많아봐야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춥죠? 수영하겠다고 비키니 입고 와서 바다에 풍덩하면 얼어 죽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1일 정오는 5월의 기온은 7도에서 11도로 상륙하지. 매일 쪼쪼쪼 하루 증가되고 14도시 이상 거의 없답니다. 낮은 온도는 2도시에서 6도시 정도가 되고, 아까 보셨죠? 여기 2도시에서 6도시 이렇게 증가한다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영하 2도, 영상 9도 이상은 없답니다. 영하 2도 이하가 없다는 소리는 영하도 있다는 소리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레이카비 가장 더운 날이 7월 30일인데 9도 14도, 가장 1월 24일은 영하, 이것도 뭐 그렇게 춥진 않다, 그죠?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그냥 아마 해양성교라서 그런 생각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레이카비크의 기후였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조금 전에 끝까지였고,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보게 될 레이카비크 아니구나 아이슬란드의 여행 지도입니다. 여행 지도인데 파란색 선이 잘 보이십니까? 이 파란색 선들이 바로 링로드입니다. 링로드. 여기가 케플라비크라는 공항이고 레이카비크라는 수도입니다. 그래서 케플라비크에서 내려서 레이카비크에 가서 렌트를 해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파란색 선을 따라서 쭉 돌아오는 것이 링로드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링로드의 코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 여기 하얀 것들은 빙하입니다. 빙하. 여기 엄청난 빙하가 있죠. 빙하입니다. 빙하. 그리고 최근에 화산이 폭발한 데가 요 밑에 여기입니다. 여기 뭐 브룰라곤이라는 데가 여기 있는데 요 옆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지금 브룰라곤 아마 폐쇄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은 하일랜드라 해가지고 차량이 여름에만 6월 달부터 8월까지만 열리고 이 중간에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전혀 못 들어간다니까 우리는 이쪽으로만 다니다가 하이랜드가 아닌 부분 약간 살짝 들어가서 볼거리가 있으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고 여기와 관계없이 우리가 가보자 하는 곳은 우리는 이쪽 끝으로 갈 생각은 없고 일단 제 생각은 여기서 이쪽 끝을 갈 생각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유럽의 끝입니다. 여기가 유럽의 제일 마지막 선입니다. 유럽의 제일 마지막 선. 아이슬란드 지도를 보시면 여기죠. 네, 여기가 유럽의 끝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들 가는 거 보이죠? 바로 여기를 갈 생각입니다. 여기 유럽의 끝을 방문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예쁜 새들도 있어요. 잘 보셨습니까? 대충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이슬란드에 대해서 적당히 대충 알아봤는데 조금 더 뭐 자세한 것들은 다음에 또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링로드를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명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발음이 안 돼요. 발음 연습 좀 해가지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안녕. 샷.